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수영입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지방정부가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또 이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겠지만 30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우리 지역민들의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렸는지는 곰곰이 살펴볼 문제입니다. LG 헬로비전과 부산시 구군 의장단 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원택트 정책 포럼 총 3부작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방자치의회 출범 30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분의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주정섭 강서구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 수영구의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최영만 사구의회 부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방자치 30년, 제가 이 지방자치의 역사를 쭉 보니까요, 숫자 39와 상당히 인연이 있었습니다. 1961년 5.16 그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이 됐고 30년 후인 1991년 3월에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0년인 2021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일단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주정섭 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고 1991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지방 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 대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이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또한 협력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를 창출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두드러진 변화를 이끌어오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눈부시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 개념이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바라볼 때 통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지는 방향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섭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30년에 걸어왔던 길을 쭉 또 소회를 밝혀주셨고 역사의 시간 동안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부산에는 16개의 구군이 있고요.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지금이 이제 민선 8기죠. 네, 8기. 예. 그렇다면 민선 7기의 성과를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메가시티, 부산항 재개발, 국제관광도시, 엘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지금 부산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감시와 협력으로 함께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근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무엇보다 주민들과 실생활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분권 시대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마주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지방의 실정에 맞는 방역 체계를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어 우리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참여, 소통과 협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거를 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의정 활동하기에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정님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예. 예. 그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지금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좀 예.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모든 것이 지자체장의 중심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예. 예산권은 지방자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산권도 우리 의회에서 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뭐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주지만 네. 그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적초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해주는데 의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그 역할에 좀 부합하지 못해서 항상 예.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서 지방의회가 조금 그 권력이 약하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최용찬 연제구 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야 두 시장님을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셨고요 또. 예. 이렇게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기초의회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제 38대 박행준 부산시장 출범이 아직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부산시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여야 두 시장으로 인해 기초의회 분위기에까지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의회와 부산시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를지라도 부산 발전과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기 때문에 기초의회와 부산시장이 생산적 협력관계를 실현해 나간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의회 가야 할 길 그리고 그동안 걸어오면서 있었던 성과나 과제들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여기서 잠깐 한 분을 좀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이해서 감회도 남다르고 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계실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이시면서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명원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구군의장협의 회장 이명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저희들은 LG 헬로비전 덕분에 온택트 정책 포럼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크게 내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조례도 만들어주시는 조례 발안 제도라든지 주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투표라든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산 구군의장협의회가 직접 민주주의를 정말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택트 정책 포럼 잘 보시고 좋았던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질책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성숙한 기초의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 화이팅! 네, 이명원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자치 30년의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최용찬 의장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중앙 집권화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는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는 멀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1991년 지방의회 재철범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그 기초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과거에 비해 현격한 변화를 찾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자치 실행과 자치 분권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로 그동안 저희 기초의회 의원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의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제도적 변화의 부재 속에서는 기초의회 역할과 권한의 확대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편성권이 없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처는 집행부의 감시 견제와 지방의원 의정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지방의회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제약이 따르며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도 주어져야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장에서 종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예산 편성권과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 역할 강화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 재정 자립도란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 자립도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그간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고 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중시하며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하여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보가 가능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낮은 지방세 비중과 세목 편중, 구조, 재정에 대한 결정 권한의 중앙집권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치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지방교부의 비중이 군에서는 44.8%, 예. 자치구에서는 2.3%. 이렇게 과도하게 교부되는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거나
지역 간 갈등 및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세 자주권 실현,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구조의 계획 근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입법적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주도권이 중앙 정부에 있고요. 또 지방 재정으로 봤을 때도 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한 뭐 8대2, 7대3 뭐 이 정도까지 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울어지는 운동장처럼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김진 수영구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형편이 낫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방 재정을 살펴볼 때 재정 자립도 그다음에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하는데 예.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가 살림을 살 때 중앙 정부의 보조 없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림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걷어들인 세원, 세입을 가지고 그 사용 용처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부산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는 41%, 재정 자주도는 52% 정도인데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비중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히 재정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재정 자립도 다른 시군구를 보면 농촌 지역은 현저하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8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히 건너볼 수 없는 넘사벽 수준이고, 그렇네요. 60%를 넘는 지역이 경기도와 세종, 그 다음에 인천과 울산이 50%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41%라고 하는 것은 대전과 대구보다 조금 낮거나 못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광역도시 차원에서는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정부의 복지 비중, 예. 복지 보조금 비중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3차 산업, 즉 금융이라든가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증가하면은 재정 자립도는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재정 자립도는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이들의 일자리, 젊은이들이 종사할 3차 산업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네, 형편이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좀 더 악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또 이렇게 재정 자립도와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 주정섭 의장님께도 지방의회 권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이렇게 지방의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한가요?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말씀하셨을 텐데 네. 이걸 지방의회에 적용하면은 제왕적 자치단체장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집행부는 강하고 의회는 약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의회가 약한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인사권은 지금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만 네. 앞서 주정섭 의장님이라든가 최영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의회는 조직 편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조직 편성을 할 수 없는 기관은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가 가지는 권한과 역할은 국회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도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어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과 역할 그 안에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도 같이 담았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통과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여기 안에 지금 지방의회법이 들어가 있지 않는군요. 네, 지방의회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LG 헬로비전 부산방송과 부산시 구군 의장단 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자치부활 30년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온택트 정책 포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언급했던 지난해 연말에 통과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일단 김진 의장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사권이 의회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회 사무직원들의 임면권, 징계권을 이제는 집행부가 아닌 의회가 가지게 되었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는 의정지원관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기를 결정한다든가 또 운용하는 점, 또 위원회의 이제 구성 및 설치 같은 것이 과거에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앙 정부가 지방 의회에 지침을 내려서 회기는 이렇게 운영하고 위원회는 이런 테두리 내에서 구성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르게 했다는 것인데 네. 이제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회기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네.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회기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편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미비하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과거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자치권을 좀 주는 부분들은 많이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만 부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400개 중앙부처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고요.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양되는 400개의 사무 중에 기관 위임 사무와 시도 수행 사무는 이미 지방에서 수행하거나 또는 이제 해야 될 사무고 이를 제외한 국가 수행 사무 96개가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행되는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는 입국과 예산의 심의 확정과 함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정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의회에서는 그 사무들이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된 사무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동안에 지방의회 인력들을 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뽑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진우 의장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예. 의회가 의견을 표시하기는 하죠. 관례적으로. 예. 그 인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무원 사회가 인사권자의 그 의사에 열심히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회는 그 공무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네. 실제로 의회 사무 직원이라고 해서 다 의회의 편을 들지 않는 경우조차도 있었죠. 의회에서 일하지만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더 열심히 전달해 주는 거기에 더 치중했던 그런 일도 종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인사권에 이제 의회로 옮겨옴으로써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사하구 부의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주민자치, 주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가 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가 점차 강해지면서 예,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는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것으로서 그 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주민자치회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마을 동 단위로 구성 운영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이 관할 마을 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우리 관할을 제외한 다른 마을의 공공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기피 시설이라든지 기피 시설의 회피와 선호 시설의 유치 경쟁 등 주민이 당연히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예, 여러 주민자치회 간의 이익이 서로 대립되어 충돌하거나 지역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고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안이 꼭 필요하며 또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주민자치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특히 그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예. 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인원수도 좀 늘어나며 예. 현재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우리가 2002년도 그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4강 신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과연 누구의 힘이 가장 컸느냐? 뭐 히딩크 감독이다 또는 선수들을 잘 뽑았다 기타 등등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신구조화가 사강 신화의 주역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나름대로 그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가진 젊은 분들이 많이 그 유입되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분들이 약간 배제되고 있는 점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LG 헬로비전과 부산시 구군 의장단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언택트 정책 포럼 함께 하고 계십니다. 5분의 의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언택트 정책 포럼이다 보니까 여러 또 구의원님들께서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사무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밖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네 분의 구의장님들 이야기 잘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또 기회를 빌어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연제구의 김영철 의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적극 추천을 하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연제구의 김영철 의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이런 토론회가 좀 자주 개최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언론사 간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께 올바른 또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자치 분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여러 의장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저는 제일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그 8대2, 7대3 이렇게 지방에 분배되어서는 지방에서 그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중앙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하나의 협조기구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우리 지방의 자치권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재정분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입법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철 연제구 의원이셨고요. 다음으로 또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의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우리 인사독립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사권자에 대한 우리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독립권이 가장 우선시 돼야만이 의회가 협력과 경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장님들을 주도로 정부에 이런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서구의 김경옥 의원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역시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의회의 독립성,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우리가 보통 분과할 때도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 분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독립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그 외에 한 분 더 또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강서구의 박상준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강서구의 박상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여러 의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방의회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방의회 문제점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그 자질과 전문성의 저하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의회의 활동에 있어서나 의원에 대한 그 정책 보좌에 대한 그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대표자 의원이 그 자리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거에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 학력 수준이 낮고 그 전문화 수준은 낮았지만 현재는 그 전체 국민의 그 평균 학력 수준이 매우 높고 그 언론의 활성화로 국민의 자치 의식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의 능력을 잘 구비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도 할 것이고 특히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의원 개개인의 그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화 사회에 그 걸쳐 많은 지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지방의회의 그 예산 심의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 심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기관의 정보 공유와 예산 심의 관련 전문성 확보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정책의 의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감시와 그 평가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회의 정책 보좌 기능의 그 일환으로서 의회의 자료실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실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료실의 그 보강이 요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그 시민적 관심과 비중이 낮아서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그 의회의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시민적 지원을 배경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된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에 대한 그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그 건의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서구의 박상준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지방의회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라고 들으면 될까요? 예, 의원들의 자질 능력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의 어떤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율성과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부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의 의장님들 그리고 화상 연결을 또 해주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런 논의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 의장님께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주정섭 강서구의회 의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강서구는 신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2015년 8만여 명에서 2021년 7월 현재 14만여 명으로 6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코델타 스마트시티, 대저 공공주택 조성사업 등으로 2030년에는 38만 명의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부산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홍찬 연재구의회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지방정부의 현실과 한계,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불러온 재난적 상황은 시민들의 그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 그분들의 그 아픔을 빨리 우리 의회가 보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그동안 그 아마 은행 대출 이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금융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상당히 아마 밤잠을 못 이루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적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축소가 불러온
소득 감소, 실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바로 제도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초의회와 집행기관의 그 비생산적인 갈등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부산에 맞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현해 나가는데 기초의회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용찬 연제구의회 의장님의 희망의 목소리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김진 수영구의회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시의회에 관한 뉴스가 나오니까 택시 기사님이 도대체 지방의원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세금이 아깝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정치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죠. 국격도 많이 올라갔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방의원들 개개인이 굉장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지방의원들이 각 구마다 3천억, 5천억 수천억에 이르는 세금을 감시해서 그 세금을 부당하게 그 다음에 낭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하는 일을 좀 더 눈여겨봐 주시고 그 안에서 나름 그 지방 의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민주국가, 더 나은 인류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수영구에 와서 회를 꼭 먹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렇죠.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들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 수영구의회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최영만 사구의회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여기 오면서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가 처음 30년 전 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에 4대 5대까지는 소위 그 무공천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5대 때인가부터 공천 제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과연 무공천으로 공천 없이 계속 갔다면 지금쯤 우리 의회의 위치가 어디쯤 있었을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해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해 돌이켜보며 새로운 미래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내년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잘 이행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과 의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요.
지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들께서 더 살뜰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또 의장님을 비롯한 또 구의원님들의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네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또 지역의 다양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30년간 쏟아부었던 지방의회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논의가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LG 헬로비전과 부산시군구 의장단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온택트 정책 포럼 1부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2부에는 부산형 지방자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